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모아뒀던 자료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배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아이같이 중증인 아이들은 그 아이의 의도,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픽스해줘야 되는지, 고쳐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이드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의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모아둔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데이터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베이지클리 나누고자 하는 자료의 기본은 스페셜 에듀케이션 커뮤니티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특수반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인데, 거기서 자료들이 좀 나와요. 이제 그걸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웠어요.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뭘까? 근데 ABA들도 사실은 자기들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reinforcement이나 강화제 같은 걸 쓰면서도 저희 아이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환자가 많을수록 있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특화돼서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제 아이한테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볼 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이유 없이 화를 내는데 뿡뿡뿡 방구를 많이 껴요. 근데 방구를 많이 끼는 게 한 번에 쭉 끼는 게 아니고, 이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힘을 한번 줘봅니다. 배에다 힘 주라 그러고 응가하자 그러고, 그다음 픽 하고 아주 크게 이제 가스 소리가 나오면 얘가 가스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응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않잖아요. 그다음 이제 응가가 나오고 가스가 배출이 다 되면 아이가 카음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포커스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 관찰을 잘 하시면 볼 텐데, 그래도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것들을 보면 이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일 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가이드를 몇 개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행동인데요. 소리 지르기, 때리기, 던지기. 이제 아이들이 막 소리 질러요. 이유 없이 막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던지고 할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얘가 말을 못하니까, 그쵸, 말을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죠. 감각적으로 너무 많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감각적으로. 이게 자기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아까 저희 아이가 가스가 차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각이잖아요. 내가 배가 불편해. 근데 이거 표현할 방법이 나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때리고 던지고 소리 지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지금 이 불편함, 그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소리지고 던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테라피에서 그림 그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페이지인데 다양하게 여러 개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1분만, 10초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5초만 그리자. 이거 하나 끝내고 쉬자. 브레이크 타임 하자. 이걸 그리고 또 하자. 그리고 이거 끝나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 다시 시작하자라는 어떤, 아이가
불편함을 해소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하죠, 이게. 부모들이 못해. 빨리 끝내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 때림, 던짐, 소리 지르며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지금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라는 메시지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좀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해야 되는데, 1과 2를 끝내면 쉬었다가 3과 4를 하고 또 쉬었다가 5로 6을 하고 또 쉬었다가 7과 8을 하는,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1과 3을 한두 해 쉬었다가 다른 걸로 옮겨가든지, 아이가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것에 힘든 것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다가 도망가요. 하다가 도망갈 때 있어요. 저희 애가 그래요. 테라피 하던 중에 으악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요. 그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주로 아이 방에 있어요. 아이가 잠자는 방에 있고, 아이 테라피를 치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벽 하나 사이라 제가 옆방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으악 소리 지르면서 뛰어서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서 뛰어나가거나 혹은 숨어요. 저희 그 아이가 있는 테라피룸, 저희 지하에는 센서리 룸이라 그래서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이가 그리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행동의 미닝은 어떤 거냐면, 내 고민과 걱정, 염려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못했을 때 오는 두려움에 대한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뭔지는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걸 함에 있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스스로도 이걸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 그럴 때는 보통 비장애인이라면 넌 포기하면 안 돼. 넌 할 수 있어 라고 인커리지먼이 되지만 저희 장애 아이들은 그냥 툭 하고 도망가 버리죠. 뛰어가요. 그래서 이 뛰어감이 굉장히 위험해요. 퍼블릭일 때는,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일 경우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쇼핑을 가서 여기 과정만 잘 끝내자.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툭 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여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그 장소가. 그래서 이 아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 나는 지금 불안해요. 나는 여길 벗어나서 내가 숨 쉴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거길 벗어나서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꼭 이게 태스크가 아니어도 쇼핑몰일 수도 있고요,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일 수도 있고, 이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극장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데서, 혹은 공부하는 테라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캄다운 시키는 우선입니다. 근데 극장 같은 데 가면 사실 돈이 아깝죠. 저희는 두어 번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극장 가지는 않습니다. 갔는데 처음 시작하고 광고할 때는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앉아 있는데, 영화 딱 시작하는 순간 왁 하고 돌아다니다가 뛰어나가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이 전체 갔다가 저하고 둘째는 나오고 큰애하고 와이프는 끝까지 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를 뛰쳐나간다. 강제로 붙잡을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은 아이가 세이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여기는 우리 아이가 있기는 부적절한 곳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조금 아이한테 스페이스를 주고 아이가 브리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는 특히 수학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고,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데, 수학 같은 거 하기 싫지 않으면 덮어놔요. 포기는 아닌데 하기 싫어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게 되다 보면 점점 뒤처지는 건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기 싫어서 계속 안 하겠다고 텐트럼 부리고 막 또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집어던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워킹아웃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하겠다라는 거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땅바닥에 누워서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뭘 하느냐가 보면 돼요. 만약에 글을 쓰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안 하겠다고 막 all done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손을 웨이빙하면서 흔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 하겠다라는 그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난 틀리는 게 싫고 못하는 게 싫어. 이게 이제 그 센텐스로 문장을 옮기면 이런 거죠. 나는 이걸 못할 것 같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래, 나는 이게 미닝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어 줘서 이런 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써야 되는데 오늘 1만 쓰자. 1만 10번 반복해서 쓰자. 그리고 오늘은 끝내자. 그리고 내일은 2까지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애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브레이크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좀 나눠서 쉽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끝나면 인커리지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커리지먼이 없으면 이게 아이가 모든 언더스탠딩 그 모든 문장이나 대화를 이해한다는 전제예요. 저희 아이 같이 잘 못하면 저희는 아이가 레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아이가 테라피 할 때 아이가 난리를 쳤어요. 20분 저희 아이는 난리를 치면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소리 지르죠. 집어 던질 때도 있고요. 막 누워서 땡깡하고 안 하겠다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내비둬요. 20분 동안. 그래 애가 소리 지르면 무시합니다. 그래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그러니까 보통 소리 지르면 어텐션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건데 이건 학교에서 보셔야 되고 가끔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이 자폐 아이들이 괜히 가서 때려요. 자기 친구들을. 그리고 이게 뭐냐면 때린다. 그러니까 비헤이비어가 나쁜 거죠. 근데 이 비헤이비어가 나쁜 게 어떤 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냐. 때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셜 큐라고 그러죠. 사회적 신호. 어떤 사회가 이렇게 공감하고 동감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 외에 다른 제스처, 근데 분위기 이런 거 이런 걸 못 알아채요. 그래서 자기는 fearful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근데 그 모르는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때리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거절받는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걸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니까 또 때려요. 그러니까 이거 나랑 놀아줘. 나를 거절하지 마. 뭐 이런 어떤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의 이 감정적 표현은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랍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친구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지. 혹은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를 불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박하고 선생님한테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때린 거죠. 그러니까 폭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폭행은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개 중에 연필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아이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하죠. 뭐 어른들 좀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때린다 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친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거나 그 친구들이 불링을 하고 있거나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놀고 있지 않거나 무언가 때문에 아이가 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소셜 스크립트, 소셜 내용을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롤 모델을 써서, 그리고 레이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노트들을 만들어서 이럴 땐 감정적으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된대요. 우리가 부모가 지식이 없고 관찰력이 떨어지고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떤 날은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바닥인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아이가 뭘 해도 캐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휴먼이니까, 사람이니까 그 안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잘 쉬시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룸을 만들어놔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였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